중국에 많이 진출했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유출이라는 그 기업 정보 유출과 기밀 유출이라는 그런 오판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또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중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만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지금의 선생님을 또 있게 만든 건 이 전문가들의 사실 경제라든지 전 세계 흐름을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네. 그분들이 보지 못하는 걸 사실 선생님이 해안을 가지고 항상 봐와 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네. 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네네. 사실 중국입니다. 아, 중국. 네. 그렇죠. 이 시진핑도 많이 찍었었고 네. 사실 여러 가지로 중국에 대한 언급을 많이 했었지만 네. 이 중국의 현재 내부 속사정 네.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고 이걸 알게 된다면 사실 앞으로도 투자나 재테크를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이게 중국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으나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어느 정도의 상호관계, 존중관계로 갔으면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미래적 지향적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체제의 변동은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를 추구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려든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쇄국 정책을 피면서 자 CCTV를 통해 간섭을 하고요. 또 이제 SNS를 굉장히 차단하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국가적으로 뭐 인재를 양성하려고 또 연습도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베이징 대학이 굉장히 유리하게 되긴 했었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그 베이징 대학 출신이 그 IT 계통에서는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게 조금 약간 아이러니죠. 어떻게 보면 인도는 어떻게 보면 타국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그 고국을 버리고 타국에 가 성공하는 경우가 많죠. 자국에 있을 때 성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글로벌한 생각이 부재했지 않을까. 중국은 굉장히 갇혀있는 세국 정책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아편 전쟁을 겪고 나선 세국 정책을 했었죠. 그래서 서방 문물을 믿지 않는 그런 약간의 심리적인 그런 부담감이 깔려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 세국을 하다가 개방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급변하게 그 산업화를 이룬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산업화를 함으로써 전 세계의 그 오존 그 지수가 굉장히 높아진 것도 있고요. 또 전체적인 그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럽을 그 진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이탈리아라든가 독일 그리고 프랑스까지 진입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찌됐건 그게 성공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품질면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관시 문화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가까운 사람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봤을 때는 친하지만 그 비즈니스 관계에서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관계로 또 치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기업들을 많이 유치를 했고요. 또 전 세계 기업들이 제조업 국가로서의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중국에 많이 진출을 했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유출이라는 그 기업 정보 유출과 기밀 유출이라는 그런 오판을 했다는 그런 평가를 또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중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뭐 중국이 크면서 그 제조업 국가로 발돋움할 때 산업화를 위해서 비용 절감을 위해서 중국에 진출했다가 뒤통수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 평판을 벗어날 수 없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중국이 기우는 것에 그 큰 몫을 한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 뒤통수 친 부분. 그러니까는 앞과 뒤가 다르다. 뭐 이런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사실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 중국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생산력입니다. 네. 사실 굉장한 생산력을 가지고 전 세계 시장을 집어삼킬 뻔했거든요. 네. 이 생산력이 그럼 지금 옛날 같지 않다는 말인 건가요? 생산력이 지금 어떻게 낙후가 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제조업을요 지원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어도 그러니까 국가에서 빚을 내서 도와주는 게 지금 제조업이에요. 그래서 모든 국가들이 지금 꿈을 꾸고서 중국에 가서 꿈을 켰는데 어떻게 보면 기술 유출을 한 거고 빨린 거나 마찬가지죠. 내가 내 원조 기술은 중국한테 뺏기고 어떻게 보면 짐 싸서 떠나야 되는 형국을 갔던 기업들이 전 세계에 다 포진되어 있죠. 그게 뭐 몇십 년이 반복되다 보니까 40년 정도 지금 어떻게 보면 반복된 거거든요. 40년 정도 반복이 되면 믿을 사람은 없다는 거죠. 세대가 바뀌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식 간이 있다고 하면 부모가 배신당했는데 자식도 배신당한 형국이기 때문에 절대로 같이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사실 중국이 시장을 받들어주고 있고 여러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산직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럼 중국 내에 네. 내수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수 시장이 처음에는 인건비 감축 그리고 인건비 저렴했었죠.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민주적인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중국에서 생산하지 않더라도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업들이 다 철수하게 됐죠. 기밀 유출도 있지만 인건비 상승도 한몫했을 겁니다. 그래서 더 저렴한 베트남으로 옮겼죠. 그러면서 베트남 경제가 더 다시 또 많이 커진 것도 있고요. 또 중국하고 베트남은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주변 국가의 그 어떻게 보면 몽골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요. 또 옆에 있는 파키스탄하고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주변 국가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중국의 단점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가 없어서 남중국해 부분에서 인도네시아랑 척을 지게 된다면은 해변이 다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하고는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티베트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 어떻게 다양한 민족으로 인한 그 통치가 어려운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 통합보다는 이념적인 통합을 원했던 것 같은데 그 이념적 통합 속에는 좀 강제화되거나 아니면은 좀 존중하지 않는 뒤통수 치는 그런 문화가 좀 발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산업은 발달했으나 정신은 발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행보가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다. 그렇죠. 사실 이 중국 하면은 이 부동산 재벌 얘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서로 사기치는 구조죠. 어떻게 보면 헝다 사태 그렇죠. 자,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중국 자체가 자기 식품을 믿지 않습니다. 본인 식품을. 그죠. 본인의 자국 그 식품을 믿지 않아요. 뭘로 만든지 알 수 없고요. 유통기한도 알 수 없고요. 그리고 계란인지 진짜 계란인지 가짜 계란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신뢰의 부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민주주의라고는 했지만 그 시장형 경제를 따라간 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주의죠. 공산주의인데 어떻게 보면은 시장 경제, 개방 경제로 가는 공산주의였던 거죠. 그래서 그 논리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그 반하는 그런 정책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또 그거에 비해서 그 해외에 가장 많이 그 이주하거나 그쪽에서 개척하는 게 중국인입니다. 중국인이 해외 가면 많죠. 중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해외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그 세국 정책을 핀다는 것 자체가 정보 유출이 안 될 수 없고요. 그리고 그 개념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을 다 통일할 수 없다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억지적으로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통신을 통제하게 되고 또 이게 세국 정책을 함으로써 자본 동결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그 공산당이 만약에 자본 동결하면 계좌 동결하면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21년도에 그 코인 거래를 막아버렸죠. 맞습니다. 그래서 자금을 전부 다 동결시켰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자국으로 가거나 오히려 반대적으로 누르면 어떻게 해요? 더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코인 시장도 더 커졌을 겁니다. 겉으로는 세국 정책을 폈지만 그 상류층들 그러니까 공산당의 그 상류층들은 어떻게 보면 홍콩을 통해서 그 어떻게 보면 코인을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이 선생님이 통제 시스템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이 굉장히 여러 가지 중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사실 그 정도로 이 중국의 통제 시스템 발전이 되는 게 맞나요? 그렇죠. CCTV로 그러니까 얼굴 그 안면 인식이 다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구도 전부 다 이렇게 등록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곳이 통제 가능하고요.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그 코인 시장에서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도 그 어디서든 돈을 쓰는 걸 다 통제할 수 있는 게 공산당입니다. 그래서 QR코드 찍어서 지금 저기 노점상도 결제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노점상에서 QR코드로 결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현금 결제하거나 지하 세계를 발전하지 못하게 억압하는 곳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에 그 어떻게 보면 돈 세탁을 해서 그 자본을 갖다가 숨기거나 해외로 보내는 거는 중국에서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국민들은 못하게 막았거든요. 그래서 상류층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그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로 인한 그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에 대한 불만 그리고 다민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존재하겠죠. 그러면은 분열될 수밖에 없어서 5호 16국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게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네. 중국 이제 비트코인 얘기를 할 때 항상 선생님이 중국을 언급을 해주시잖아요. 네네.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그렇죠. 실제로 중국이 비트코인과 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중국은요 금색을 좋아해요.
빨간색하고 금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결혼식, 모든 것에 지창금도 금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자금성이 다 금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죠. 그쵸. 황제가 사는 곳은 금으로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집을 도배라고 했죠. 그러니까 금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그래요. 중국이 발전을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위생 관련 문제가 좀 대두되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개념은 있는데, 그러니까 사상은 발전을 했는데 통제를 해서 깨끗하게 그 뭐라고 해야 돼, 법률에 의해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공산당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 청소를 할 수 있지만 뒤에다는 쌓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만 봐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겉으로 봤을 때 이제 뭐 똥 싸는 문제,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통제가 되고 굉장히 예의가 바르지만 그냥 길거리에 똥 싸는 경우가 많죠. 사실 강남에서도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게 근데 그 사람 문화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오픈되어 있는 화장실이 있던 게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민족성을 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산업화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 선진 문물이 들어오면서 약간의 호텔식 구조로, 그러니까 서양식 구조로 바뀌었는데 그 문화를, 그 정신적인 걸 따라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국이 갖고 있는 그 문화적 특성을, 정신적인 특성이 산업화를 따라가지 못한 그런 폐단으로서 망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마지막으로요. 네. 이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네. 이번 미국을 사실 보면서 느꼈습니다. 네. 실질적인 군사력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요. 자, 산업화는 했어요. 그러면은 중국을 침입할 지금 뭐 국가는 없는 거죠. 그쵸. 어떻게 보면. 그러면 산업화만 했는데 무기에 투자하지 않고 산업화만 했죠. 그럼. 그렇죠. 무기보다는 제조업, 그리고 다른 나라 기업들을 받아들이는 것만 했지 무기에는 솔직히 소홀했던 건 사실입니다. 중국이. 그렇죠. 중국이 뭐 주변 국가한테 지금 침입받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사실 근데 이 열병식 같은 걸 보면 미사일 막 탱크. 그게 지금 왜 그러냐면 공산당이 폐쇄된 국가죠. 공산 국가가 굉장히 폐쇄적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그 예산을 쓸 때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로 계급제가 이어진다면은 굉장히 비리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군납 비리가 발생하면은 무기가 저질입니다. 실제로 그러면 중국의 무기는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군납 비리 터지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구식 무기 사오죠. 그렇죠. 장부에다가 뭐 몇십억 해놓고, 그죠? 뭐 쏠 수 없는 총을 또 수입해 오거나, 아니면은 군복에서 뭐 제하거나, 아니면 저가 상품을 쓰게 돼서 나중에 비리가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폐쇄사의 단점은 자기가 갖고 있는 욕망을 펼치기 위해서 돈을 어느 정도는 은닉을 해야 되겠으나 그거를 법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속이는 문화가 횡행할 수 있다는 거죠. 좋습니다. 사실은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국에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중국 약간 당원이 돼가지고 네네. 물론 저는 아니지만 네. 그 정도로 좀 그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네. 선생님의 해안이 있는 이유는 미래를 보는 힘이잖아요. 네. 장차 중국은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나요? 중국이 지금 단점이 딱 정신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선구 그런 물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 상태에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큰 상태에서 산업화를 했고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중국은 굉장히 부자가 많고요. 부자도 많은데 거지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악 안 되는 인구가 굉장히 많은 국가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개한 그런 민족도 많은 국가고요. 그러다 발전이 안 됐고 지금 아마 전기 안 들어가는 곳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한 산업화 차이가 큰 국가가 중국이에요. 그거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선진 문물, 특히 SNS 통제가 없어야 됩니다. 그럼 SNS 통제가 풀린다는 건가요? 그죠? 아프리카도 지금 핸드폰 다 갖고 다닙니다. 아마존도 아마 핸드폰 갖고 다닐 겁니다. 맞아요. 지금 그런 세상에 그런 게 없다는 것 자체, 그리고 통신이 검열이 되고 인터넷도 통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됩니까? 중국인들은 실제로 이 영상을 볼 수 없습니다. 네. 유튜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유튜브를 통제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AI가 발달한 이 시국에 해킹이 안 될까요? 그죠? 누군가는 그 공산권 국가에서 희망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외국에 유학을 갔다 왔다면 그 자유로운 분위기를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중국이 바뀔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트럼프의 목적이 마켓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상을 일깨우고 난 다음에 인민들을 갖다가 통제하게 된다면 자유로운 생각으로 정말로 민주주의나 아니면 경제적 관념에서 중국을 지배하게 된다면 성장을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해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네. 또 추가로 궁금하신 국가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의 영감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